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 초대석 신현웅 총재님을 모셨습니다. 세계 독도 지킴이 총재님으로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총재님. 오늘 이렇게 시카고에 어려운 걸음을 하시게 되셨는데 오늘 시카고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미주적에 산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산업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산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전파하고 세계 복음화에 어떤 그 체계적이고 그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그 심포지엄을 한 300여 명 이상 모여가지고 2박 3일 것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워싱턴에서 참석해서 왔죠. 총재님께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독도 지키기 운동에 큰 헌신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독도가 그 영어 문서상으로 일본으로 넘어갈 뻔했다. 그런데 그 부시 대통령을 통해서 특별 명령을 받아내셨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그 챌린지하는 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그래서 오히려 한국의 그 독도를 가진 영토 그 주권 국가로서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일본 애들이 한국에 도전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도전해서 그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는 것을 갖다 계속 인지시키고 세계 여론화 시키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일은 물론 오래전부터 독도 활동을 지금 했습니다만은 2008년도에 미 연방 국회 도서관에서 그 캐터링 그 디파트먼트 오피스가 있어요. 거기에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 국회 도서관 관장이 닥터 밀러였고, 그 다음에 그 검색어라든지 모든 정보를 갖다 취합하고 조정하는 그 담당인 닥터 틸렛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자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측의 그 챌린지를 받아가지고 전 미 연방 국회 도서관의 그 검색어에서 독도, 대한민국 영토, 그 다음에 가주, 삼도, 죽도, 석도 옛날의 이름들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CF 재판만 남겨놓고 다케시마, 그 다음에 리앙 쿠르락스로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국회 도서관 하면 정부량이 제일 많은데 연구소라든지 정부라든지 기관에서 독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검색으로 치면은. 이거를 시도하는데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국회 그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 책임자들이 한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그 정보를 저한테 알려줘가지고 제가 그걸 대서관에 가가지고 이태식 대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자. 그러니까 대서관에서는 외국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야. 미국 국회 의원들 두 분을 모시는데 여기서 잘하시는 마크 커크 의원 그 당시에 제 옆에 있으니까 듣고 에드로이스 두 분을 찾았는데 아무도 전화를 못 받았어요. 통화는 안 되니까 거기 보좌관들한테만 연락해달라고 그러고 끊는단 말이에요. 이건 당년 내일 모레인데 그 당시가 2008년 7월 14일입니다. 사건이 그게 한.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거기에 뭐 공사도 있고 의예과 과장들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거 안 되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항해서를 작성하십시오. 레러 드래프트를 만들고 올해 12년명에서 저희들이 항해서를 만들어가지고 각 주 도시별의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 이걸 통보해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항의하도록 국회 도서관 관장한테. 그다음에 우리들도 레러 드래프트 해가지고 그걸 같이 검토해서 저희들이 각 26개 그 미국 시내 미국 지역에 잡혀가 있는데 거기에서 각자 그냥 국회 도서관에 팩스하고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고 막 난리 폈죠. 그랬더니 이틀 후에 연락 왔어요. 우리 너무 이렇게 받아하지 말라. 이거 안 하겠다. 그리고 캔슬 시킨 겁니다. 이태식 대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너무나 고맙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전제됐는데 그게 7월 14일인데 7월 29일 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태식 대사님이 백관 회의를 하는데 국방부위원회 지명위원회가 있어요. 국방부에. 145만 명의 그 미 현역 군인들이 전 세계 작전했는데 지도 만든데 작전 지도 안에 또
독도 대한민국 영토라는 그 동해 표식이 다 없어지고 락스하고 일본에만 돼 있는 거예요. 일본에 돼 있으면 그 안에 섬이면 일본 섬이라고 인식되는 거죠. 그걸 또 이틀 전에 바꾼 거를 이태식 대통령이 그걸 알고 부시 대통령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보름 전에 이런 일도 있고, 그래서 부시 대통령 잡으니까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그 검토 좀 빨리 해주십시오. 그런데 마침 그때가 부시 대통령 한국 방문하기 약 2주 됐어요.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자기 한국도 방문해야 되는데 촛불대문 때문에 한참 요란한 걸 때인데 그때 광우병 때문에 명분도 지켜야 되니까 알았다 그러고 러시아 국무장관이 그 당시 국무장관입니다. 그분한테 지시를 내기를 이거 뭔지 빨리 좀 확인해서 보고하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국방부 지명원에서 지들이 마음대로 바꾼 거야. 지들 전체를. 그거를 보고를 하니까 부시 대통령이 당장 그 자리에서 원위치 시켜 이거. 그리고 이틀 만에 원위치 된 거야 다시. 그리고 한국에 다시 된 거라고요. 그때부터 저들이 생각할 적에 이거 독도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키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상대는 일본 애들 같이 대적하려면 그 나라에 있는 시민권자들이 그 나라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좀 벌려야 되겠고 거기에 정치력 친작을 해야 되겠다. 조직적으로. 그래서 독도 지킴 세계연합을 만든 거예요. 저들이 시민연맹 안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가. 그래서 그 활동이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또 한국 모르는 사이에 정부를 상대로 또 도서관을 상대로 많은 로비를 벌이고 그렇게 있었군요. 예. 그 동해 병기법을 버지니아에서 통과할 때 그 일본 정부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로비를 했는데 제가 그 버지니아 그 의회에서 그 동해 병기법 통과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시민들이 예. 동포들이 직접 나서서 거기에 의회에 찾아가고 또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버지니아 최초로 동해 병기법을 만들도록 그래서 모든 교과서에 버지니아에서 이제 동해로 이렇게 일본해와 동해로 병기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냈는데 그때도 일본에서는 많은 돈을 정부에서 투자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시민들이 이제 그때 이겨내겠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 그 우리 총재님의 활동이 너무 많이 기대되고 아주 중요한 활동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듣기로 송재님께서 이런 독도 지킴이 세계 연합을 운동을 하시면서 사비까지 다 들여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총재님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원래 NGO 활동을 하려면은 분명한 어떤 목적이나 그 방향 설정이 돼야 되고 그렇죠. 특히 독도 문제는 대한민국 주권국가의 영토를 확보하는 이런 얘기들잖아요. 지키는. 저희들은 독도 운동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인 사회가 전 세계의 한인들이 독도 이슈 아래 이게 핫 이슈예요. 해마다 일이 계속 되니까 일본이 포기하기 전까지 계속 이게 핫 이슈가 되는데 일본이 절대 제가 포기하려고 보지를 않습니다. 이 이슈를 가지고 전 세계 한인들이 한국에 있는 동포들하고 같이 국민들하고 같이 하나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드는 모멘텀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조국하고 우리 민족운동 하는데 저희들이 주창하는 것이 소위 얘기하는 제2의 3.1운동 이후에 제2의 민족운동을 하자. 독도 이슈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성공적으로 우리 민족의 하나로 집합될 적에 마치 주시나 아니면 최근에는 그 차이니스들 같이 해요. 그래서 독도 다음에 통일운동을 해서 동북아 평화 역사에 이바지하는 이런 역할을 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그 목표고 비전입니다. 독도 지킴이 운동에 함께하고 있는 이제 그 각각 독립된 단체들도 있을 거고 또 가입된 회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회원이나 단체들 현황을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국가적으로 26개 나라가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제의 그 어떤 연맹이나 그런 단체라고 하면은 2개 이상 국가만 돼도 기구라고 얘기하거든, 단체라고. 26개인데 그 중에서 순수 민간인들이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NGO는 지들 단체밖에 없어요. 이렇게 대규모 단체는. 그래서 정부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시카고에 자랑스러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1911년도에 9월 달에 미주 그 뉴욕의 중앙일보사에 그 한 기자가 동해 표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 2011년 9월에 바로 여기 시카고에서 독도 동해 표기 운동이 캠페인이어서 같이 또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그 불씨가 돼가지고 LA, 그 다음에 뭐 샌프란시스코, 뭐 워싱턴은 물론이고 조지아 아틀란타까지 다 미국 전역이 동해 표기 그 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여론화되고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움직여서 동해 표기를 우리도 하겠다 하고 한국 외통부에서 그때 정책으로 입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 그 다음에죠. 모나코 국제수로기구에 갔었습니다. 매 5년마다 총회를 하는데 갔더니만은 한국 정부에서 대표자들이 오긴 했는데 동해 표기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 아이들이 굉장히 그 외교는 국력 아닙니까? 경제력으로 전 세계를 갖다 다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니까 어느 정도 지배를 하느냐? 전 세계 지도책에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하고 동해라고 표기된 게 아주 극소수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조사한 건 한 5년 전에 0.8%에서 1.2%밖에 안 됐어요. 최근에 제가 동북아 역사재단에 가니까 유무라는 그 대사는 얘기하기는 아마 한 48%는 지금 전 세계 지도책에 됐다는데 그거는 어떤 데이터가 있고 확인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 나머지는 약 98%가 일본 아이들이 지도책을 만들어서 세계에 뿌린 거예요, 다. 그리고 각 나라의 아이들한테 교육시키고 차세대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 독도가 일본 영토고 일본의 안에 있다. 그런 걸 주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이후에 전 세계인들이 의식화되고 인지한 사항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입니까? 일본 영토입니까? 명확화한 사실이잖아요. 이런 걸 지금 저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 세계적으로 조직하고 있고 거기에 처음에 어떤 동기를 부여한 것이 시카고 지역이고 그때 아마 여기 그 윈 그 TV 방송국에 우리 김한규 회장님이 그때 가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역할을 인력을 담당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시카고에 대해서 굉장히 애증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경제적인 힘을 앞세워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집요하게 세계를 상대로 해서 지금 끊이지 않게 무브먼트를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민간 단체에게만 맡겨놓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도 이 운동을 할 때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런 단체들을 후원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한국 정부의 상황은 어떤가요, 총재님?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정책을 어떻게 보면 조용한 외교, 그다음에 무대응 조건을 우리가 독도를 지금 지키고 있으니까 이걸 더 열원화시키면은 뭐 밖으로 오히려 더 소문 나는 거 아니냐 가만히 있지 않은 얘기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영토로서 그대로 있을 때 주권국가로서 소유하고 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주야로 일본이 그 도전을 해온단 말이에요. 전 세계 아나운스먼트하고 심지어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국무성에서 그 당시에 아태 차관보 이름이 커트 캠버라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또 일본의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그 아시아를 담당하고 있어요. 요시다 신스케라는 사람이 미국하고 아주 밀집돼 있습니다. 밀접돼 있어가지고 수시로 커트 캠버를 통화한테 방문을 하려면 아시아 국가를 중국이나 한국, 북한까지 일본, 러시아 방문할 때는 꼭 일본에 들려서 먼저 사전 어떤 그 계획이나 아니면 모의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기회만 있으면 어떤 그 동해 일본에서 그 스트로크가 있을 때 그때 이견이 있을 때마다 미 국무성에서 일본에는 미국이 지지하는 바다의 명칭입니다. 이래 된다고요. 특별 성명을 발표했어요. 1년에 2번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공화당, 제가 전국의장이니까 아태 공화당에 그 공화당 사람들이 그쪽 머저리티 있는데 에드로이스 지금 외교문과 위원장, 그다음에 피터 킹스라고, 이제 피터 킹 뉴욕에 그 당시에 홈랜드 시큐리티 커미티의 체어예요. 그러니까 국토방위원회 그분, 그다음에 공화당 전국위원회라는 게 또 있어요. 위원회. 거기에 의장 피세스 이런 분들 따로따로 만나가지고 이걸 항의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돼가지고 미 국무성에서, 외무성인데 국무성에서 이 시점에서 일본애가 미국이 지지하는 성명이라고 발표를 하는 이유가 뭐냐, 미국 국가가 나변에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재미 한국계 시민들, 그 다음에 2차 대전을 치른 병사들 가족들 다, 그 다음에 역사를 이해하는 모든 미국 시민들이 이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거 그냥 놔두면 되겠냐, 당신들이 우리 뜻을 같이 항의 좀 해주시오, 이걸 수답시켜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각자가 국무성에 연락하고 정말 그 나중에 그 보좌관들한테 제대로 연락을 받았어요. 피드백을 연락해가지고 항의를 했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컷 캠블이 그 일본에 대한 지지 성명을 딱 스탑시켰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러고 나서 8월 10일 날 약 보름 후에, 참 아이러니합니다, 역사가. 갑자기 청와대에서 저를 찾는다는 연락이 왔는데 저는 비서실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독소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청와대 대통령 간담회도 했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뉴스를 보니까 8월 10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일본이 막 벌집 쑤신 것처럼 난리가 난 거예요. 남의 나라 영토에 말이야, 이웃 국가 대통령이 자기들한테 허락도 안 받고 방문했다, 막 이런 거. 그러더니 아까 얘기했던 또 요시다 신스케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성명서, 특별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때까지 독도는 자기들 말로 닫겠으면 참 저거죠. 예. 일본은 미국의 독도를 갖다가 일본의 영토로 확약해주고 지지를 해줬다. 이 특별 성명을 냈거든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그만 침묵만 지키도 미국이 그러면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묵인이. 그래서 커트 캠블이 바로 그 전에 그랬으니까 국회에 아니옵시다. 우리는 분쟁 당사국이 이 문제를 선을 잘 해결해서 결정돼 주길 바란다.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지켜보고 이 문제가 잘 처리되기만 기대하고 있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다고요. 그것이 저희들이 국회에 가서 라벤 그 결과예요. 그 이후로 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 사람들 국회의원이 오면은 에드로스 의원한테 그 지금은 의원님께서는 독도를 어느 나라 영토로 생각하십니까? 하고 일부러 묻는다고요. 여론화시키려고. 해외 특파원들도 있고 전 TV 방송 다 모이니까. 근데 이제 에드로스 그 지금 외무장관이 2010년도까지만 해도 저들이 자서 방문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난 독도하고 일본에 대해서 역사적인 어떤 걸 잘 모르는데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독도 그 책자를 보여줘서 영문 책자를. 그리고 딱 보니까 바로 그냥 이해를 하신 거예요. 이렇다 하면은 2차 대전 이후에 점령 시대에 그 독도를 갖다 자기 영토를 갖다면 2차 대전 끝났으면은 패망 국가가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샌프란시스코 그 평화적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확실하다. 이때부터 천명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록들이나 사진들이 전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이런 캠페인들을 하는 것이 제일 독서에는 임무입니다. 네. 그래서, 예. 너무나 귀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예.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헌신하고 계십니다. 또 이번에 그 트럼프 캠프에서 선거운동할 때 또 함께 일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인하시게 되고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왜냐면 누구도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다 돌아섰을 때 공화당가 제가 좀 아태 공화당인데 한국 국가 책임자인데 트럼프 타워에서 26층에 그 사무실이 있어요. 선거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이분이 우리 아태 공화당 사람들하고 같이 모이자 해서 제가 연락받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마이너리티였지만은 캠페인 여러 가지 했지만 그렇게 백인들이나 다른 사람들 별로 참여하지 않았는데 저들이 간 거예요. 희소같이 가지고. 그런데 차후에 그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열심히 했지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활동 어려울 때 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앞으로 한미 관계 아니고 또 앞으로 국내 공화당의 어떤 그 정책 활동을 피는데 다소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계속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총재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일들이나 또 총재님 개인적으로 어떤 계획 있으시면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미국 이민 온 지가 지금 40여 년이 다 돼갑니다. 네. 옛날에 1992년, 93년도에 워싱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권총 살인 강도 사건이 큰 게 있었어요. 네. 하나의 한국 그 샵 오너들 한국 동포들이 27명의 총을 맞아가지고 13분이 돌아가시고 7분이 반신문수가 됩니다. 그리고 7분이 나중에 태어나서 나시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4.29 폭동 LA에서 했던 거는 그때는 인명피해는 없고 재산 피해만 있었잖아요. 근데 워싱턴은 재산 피해가 있었던 게 아니고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다 우리 동포 사이에 우리 가족, 형님, 동생, 아버지, 부인, 딸들이 그 피를 닦아내고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일주일 후에는 장례식 지나고 다시 그 가게를 오픈해야 되는 그 정말 쓰라린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전 그걸 보고 제가 직접 당한 거로 생각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당시에 누가 주류사에 가서 한마디 누가 얘기하고 이런 범죄 추방돼서 뭐 이야기하거나 건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근데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의문 때문에 제가 이제 DC 나가서 경찰이나 아니면 시청에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왜 정당한 이 나라의 시민권자가 아니면 영주권자가 정부 기관의 라이선스를 받아 법적인 그래가지고 비즈니스를 오픈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불의에 권총 살인 강도들한테 피살당해서 죽었다.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있느냐? 누가 져야 되는 거냐? 피살당한 개인이 져야 되는 거냐? 아니면 정부가 져야 되는 거냐? 경찰이 져야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은 누가 책임질 거냐? 지금 범인은 어딨냐? 막 이래 따졌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제 얘기를 귀들어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묻고. 그래서 지금 나중에 제가 화가 나가지고 경찰국장을 만들어 갔습니다. 경찰국장 면허 신청하니까 비서가 하는 소리가 2주 후에나 면허가 될는지 안 될는지 통보해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딱 스탑시켰어요. 이놈들 너희들하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고 나와가지고 바로 그날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 피살된 그 가정의 집을 찾아가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 당신의 집안의 문제만이 아니고 한인 동포 사회 나가서 미국 사회 문제니까 나 여론을 시켜야 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저한테 장례 일처를 위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위임 받아가지고 그냥 바로 그 위임장 써주시더라고요. 자기 너무나 황당한 일을 당했고 정신 없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관을 짜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을 그 관에다 넣고 그 피살당한 그 가게 앞에서 노제를 지냈어요. 그래서 시의회 의원, 국회의원, 백악관, 그다음에 공화당, 그다음에 뭐 흑인 주류사회 사람들 다 초청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150명에서 한국 사람들 한 70명 이렇게 모셨는데 거기서 흑인들 목사님들한테 뭐 조사, 그다음에 기도시키고 조가도 시키고 이게 신문에 나고 여론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워싱턴에 TV 방송이 전국 채널 가진 게 11개입니다. 거기 하고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가 그 기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막 대서특필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을 2-3군데 다닐 때 이미 시장실에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안전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안타까운 일을 당해서 죄송하다. 우리가 그 장례식에 참여할 테니까 오시는 시간하고 장소를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시장이 직접.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죠. 이제 일이 진행되는 가는 과정이니까. 그랬더니 시장님이 오시니까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찰국장은 시장이 임명하잖아요.
그 시장에 장례식 식장에 오는데 경찰국장이 당연히 정복 입고 따라왔죠. 정복 입고 따르니까 그 밑에 그 수학 경찰 그 순애들하고 밑에 그 뭐야 경비 쓰고 저거 하는 그 에스코트 하는 사람들 다 따라오니까 경찰만 한 150명이 그 같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장례 행렬에 에스코트 다 하고 길 안내 다 아주 길 다 막아주고 나중에 뭐 세 번째는 백악관 앞에서 침묵 시위하는데 한 10분 쉬니까 지나가는 시민들이 다 수답해가지고 미국 정부의 무슨 국장을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고위직 공무원이나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가 돌아가서 이렇게 큰 장례 행렬을 하냐고 그런 일을 제가 이제 추진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시민 민권 운동 시작을 했죠. 그래서 1998년에 제가 재미한국계 미국 시민연맹 전국의장이 되고 회장이 되면서 그때는 메릴랜드하고 버지니아주밖에는 그 시민연맹이 없었어요. 그걸 제가 전국 확대하고 지금 26개 시도 지부에 다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민권 운동을 하고 있고 독도 문제는 저희들이 전 세계적으로 부단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 끝이 없는 거니까 계속 우리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책임 있는 어떤 일을 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무실 산하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독도 정책 관리하는 그 관리관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이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독도 연구소 소장도 바뀌고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사장이나 다 바뀔 겁니다만은 여기에 제대로 좀 더 입김을 넣고 어떤 그 행동 반경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협력 관계를 더 돈독히 해서 한국 정부도 같이 세계하고 세계의 흐름을 갖고 일본의 그 어떤 대적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해야 되겠고 미국은 이제는 지금 일단은 시스템 아웃했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이 그렇게 커요. 국가 대 국가로 상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미국을 갖다가 뭐 저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한 나라 국가로 상대하듯이 말해요. 외교 관계를 그렇게 하지 않고 전 세계의 흐름은 미국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미국을 유엔에 보고하는 국가 그 세력을 봐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딜이라든지 아니면 컴프로마이스라든지 정책을 조정해야 된다고 본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나 아이디어들을 같이 서로 쉐어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아유 총재님 이렇게 초대석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하시는 일 우리 독도를 잘 지켜내시고 또 우리 시민운동에 큰 성공을 거두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서 같이 좀 수고 좀 해주시기,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